자, 오늘의 마지막 영상, 공기업의 재무관리입니다. 자, 재무관리는 얘기할 게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공기업의 어떤 재무관리는 일단 우리 수업의 제일 첫 번째 영상이에요. 공익성과 수익성이에요. 수익성이 웬만큼 보장이 돼야, 최소한은 보장이 돼야 공익을 위해서 돈을 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정부의 세금이라든가 우리가 정부가 이제 세금을 받아서 여러 가지 곳에 쓰는데 그러한 그 정부 예산과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기업의 재무관리는 사실 이제 재무행정론, 이 수업 말고 재무행정론이라든가 정부 예산에 관련된 수업에서 좀 더 얘기할 게 있습니다. 자, 501쪽의 세 번째 문단이요. 짤막한 세 번째 문단. 공기업 예산은 공기업의 공익성에 비추어 볼 때 예산의 편성, 집행, 회계, 결산, 투자 활동에서 국가 또는 중앙부처요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심의, 승인, 보고 등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공기업이 가지는 공익성과 기업성, 공익성과 수익성이라는 기본 속성 때문에 공기업의 재무관리는 1번 공익성, 2번 자율성, 3번 신축성, 유연성입니다. 이게 요구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그 테두리 안에 갇혀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좀 나쁘게 말하면 갇혀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의 자율성, 뭐 사업을 해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을 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요금을 받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이게 굉장히 짜여진 게 많아요. 뭐는 어떻게 해라, 뭐는 어떻게 해라, 이게 짜여진 게 많아가지고 함부로 뭘 할 수가 없을 뿐더러 우리가 지지난주의 영상인가요? 감사의 어떤 주된 임무 중에 하나는 회계 이제 관리죠. 우리가 장부 정리라고 하죠.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돈을 썼는지에 대한 거. 그리고 요새는 이제 제3자 공인회계 법인에 의뢰를 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뭐 이거는 애누리가 없어요. 재무관리는 일단 장부상으로는 뭐 틀림이 거의 없어요. 틀림이 거의 없는 거고, 이제 장부상으로는 틀림이 없는데 이걸 왜 여기 썼냐 저기 썼냐 이거에 대해서는 이건 이제 다른 형태의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거요. 504쪽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중간에 첫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의 예산 회계 결산 투자 제도와 일반 기업의 어떤 회계 결산은 그 목적이 완전히 달라요. 다른데 이 공기업은 일반 정부의 예산 체제에 따르면서도 민간 기업, 일반 기업의 회계 재무제표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중간의 입장입니다. 즉 공기업은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최대 이익이 아니라 공공성을 충족하면서 일정 범위 내에서 수익성을 얻는 형태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일정 범위 내에서 요금 등으로 수익을 얻어야 되는 임무가 있기 때문에 재무관리, 그리고 우리가 재무제표, 일반 기업에서 쓰는 그 재무제표의 방식이 도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마음대로 뭐 할 수가 없다는 거. 자, 그리고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에서 이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장소대요. 뭐 공간을 빌려주면 얼마의 사용료를 받는다. 많이 하고 있죠. 우리가 뭐 기차역에도 장소 대여하는 데가 있고요. 기차역 주변에도 있고, 공공기관에서 만약에 교통편, 입지 조건만 좋으면 장소를 대여해서 뭐 사용료를 받는 경우들이 흔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경영공시 등을 경영공시, 우리가 이 수업에 제일 첫 번째 말씀드린 것 같은데 뭐 알리오, 클리나이와 같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경영공시 등 공개된 자료로 재무관리의 역량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일반 국민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꼼꼼하게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공기업의 예산 문제, 재무에 관련된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드리자면 이거예요. 결국은 이 국민들이 또 견제를 하고 이용을 하고 감시를 하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면은 국민들 입장에서, 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왜 우리 동네의 공공기관은 왜 주민들한테 이런 데 돈을 안 쓰고 다른 데 돈을 쓰느냐, 굉장히 불만을 제기할 수 있거든요. 상당히 불만을 제기할 수 있어요. 아니 왜 옆에 동네 공공기관은 저런 데 돈 쓰는데 왜 우리한테는 안 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좀 뭐 가끔은 부당한 걸 수도 있는데 또 가끔은
상당히 정당한 이유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 필요하니까 아 이거 하면 참 좋을 텐데 이제 그런데 돈을 쓰면 그런 요구가 이제 타당하면 돈을 써야죠. 그럴 때 돈을 많이 써도 뭐 할 말 없는 거죠. 아 주민들이 원하는 어떡해요.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그 이유가 타당한데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뭐 돈을 왜 많이 썼냐 뭐 나중에 감사를 받든 또는 정치적으로 지적을 받든 아 주민이 원하는데 돈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공기업이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이 샌드위치예요. 정부하고 주민의 이 딱 중간에 있는 역할인데 일단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정부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뭐 공기업이라는 단어 쓰지도 않죠. 정부라는 얘기를 쓰는 거고요. 뭐 아 정부가 왜 저러냐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 그렇게 되면은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공기업이라는 게 지금 제가 이번 학기 이제 다 이제 끝날 때까지 저도 이 공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만에 제가 책을 이제 다시 보는 건데 제가 예전엔 참 몰랐었구나. 아 내가 대학교 3, 4학년 때 공기업을 들었었는데 그때는 진짜 너무너무 모르고 들었었구나 제가 다시 느끼고요. 제가 조금 살면서 공부를 조금 하다 보니까 다시 일을 보니까 아, 야 이게 굉장히 알면 알수록 참 재밌는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구나.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는 교수의 입장에서는 아 이게 이렇게 전달을 해야 좀 쉽겠구나 이제 그런 좀 생각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집 근처에 가장 가까운 공기업 뭐 문화센터 뭐 이런 복지관 등등등 하여튼 가보시면 알아요. 가서 서비스를 내가 저렴하게 또는 무료로 돈을 좀 내고 이용을 해보시면 공기업이 뭔지가 정확해요. 그 다음에 자동차 운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그 차량 보관소 차량 견인해서 보관하는 곳도 가보시고 일부러 가보세요 한번요. 그러면 공기업이 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내가 어떤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빌리고 싶다라고 하면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한번 그런 거를 무료 또는 저렴하게 이용을 해보시면 공기업을 제일 빨리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 한 학기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